정하민 씨,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진우 감독이 휴대폰 사진을 모든 스태프 앞에서 공개했어요. 감독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변명하지 마세요. 촬영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짓을? 장비가 얼마나 비싼데. 믿을 수 없네. 저는 입이 말라붙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감독님, 끝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조작이라는 걸, 그리고 저에게는 형제가 있다는 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민입니다. 34살이고 독립영화 촬영 스태프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룸 한 구석에 쌓인 촬영 장비들 사이에서 잠을 깨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죠. 그럴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거울 속 제 모습이 완전히 제 것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생각이요. 서울 구로구 사랑의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원장 선생님께 여쭤봐도 제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민아,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그런데 가끔은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완전해 보인다. 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대 근처에서 김진우 감독님의 독립단편 촬영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산이 빠듯해서 스태프들도 최소한으로만 꾸려졌죠. 저는 조명 보조와 장비 운반을 맡았습니다. 하민아, 여기. 조명 감독 이철수 형이 손을 흔들었어요. 형, 일찍 오셨네요. 그럼. 오늘 날씨 좋다고 하니까 골든 아워 놓치기 싫어서 말이야. 아, 그런데 하민아. 네. 오늘 새로운 감독님이 오신다더라. 웹드라마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작업 보시고 협업 제안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독립영화와 웹드라마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독립영화 스태프들은 하루벌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분이 이서진 감독님인가요?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아,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사실 이서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친숙한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 말이에요. 오전 9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촬영 현장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걸음걸이부터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그가 김진우 감독님께 인사를 했어요. 저는 멀리서 삼각대를 정리하며 슬쩍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서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멈춰섰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삼각대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심지어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서진이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정하민입니다. 정하민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살이요.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도 34살입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하나둘씩 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야, 저 둘 진짜 닮았지 않아? 쌍둥이인가? 근데 성이 다르네? 이철수 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하네. 하민아, 너 혹시 쌍둥이 형제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이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고아원이요? 어느 고아원에서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랑의 보육원이었어요. 근데 감독님도 혹시? 저는 인천에 있는 소망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빤히 바라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진우 감독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다가왔어요. 일단 촬영부터 시작할까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와 이서진은 여전히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생 품고 살았던 그 막연한 느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하경 대표님. 아, 네. 지금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서진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하민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연락드릴게요. 이서진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느낌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명함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어요. 이서진과 명함을 주고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쌍둥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목요일 아침 이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하민 씨,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촬영이 끝나면 괜찮아요. 그럼 홍대 쪽 카페에서 만날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웹드라마 촬영장도 근처거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퍼즐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홍대 한 카페에서 이서진을 만났어요.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민 씨.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닮았을까 하고요.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보육원에서 뭔가 들은 이야기는 없으세요? 아니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맡겨졌다고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습관,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민 씨,
혹시 오늘 시간 더 있으세요? 네, 왜요? 제가 웹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음향팀이 새로 합류하거든요. 같이 가보실래요? 혹시나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서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촬영장은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여러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왔네. 조연출이 이서진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음향팀은 어디 있어? 아, 저기 보이지? 장비 세팅하고 있어. 이서진이 가리킨 곳을 보니 한 남자가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키는 저희와 비슷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서진이 그 남자를 불렀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이서진은 동시에 말을 잃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남자도 저희를 보자마자 멈춰섰어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천천히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게 뭐죠? 그의 목소리도 저희와 비슷했어요. 조금 더 낮았지만 톤은 거의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서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스태프들도 하나둘씩 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세 명 진짜 똑같이 생겼네.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야? 근데 성이 다 다르다던데? 저희 셋은 서로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어요. 마치 삼명경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장도윤이에요. 음향 엔지니어고요. 나이는요? 34살이에요. 이서진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상하네요. 우리도 34살인데요.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장도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럼 혹시 농담 삼아 생년월일 말해볼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 먼저 할게요. 2000년 3월 17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 2000년 3월 17일이에요. 장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2000년 3월 17일이야. 그 순간 촬영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순간이 점점 섬뜩한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마의 흉터, 눈매의 각도, 심지어 목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혹시 우리 삼둥이인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이 다 달라요. 정아민, 이서진, 장도윤. 서진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두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도윤이 물어봤어요. 저는 구로구 사랑의 보육원이었어요. 저는 인천 소망원이었습니다. 나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행복의 집이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조연출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촬영은 계속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희 셋은 촬영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촬영이 끝난 후 저희는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도윤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어. 도윤이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모두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영화, 드라마, 음향, 모두 영상 관련 일이죠. 제가 덧붙였어요. 혹시 이것도 우연이 아닐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퍼즐 조각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삼둥이일까요?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된 걸까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를 일부러 떼어놓은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만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희 셋은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확실히 하자.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답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도 동의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삼둥이라면 왜 우리가 떨어져서 자라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 DNA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서 함께 결과를 확인했어요. 서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 일치. 삼둥이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평생 품고 살았던 의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형제였던 거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된 걸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걸 알아봐야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청에 가서 출생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혹시나 해서요. 서진은 다음 날 바로 시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하민 씨, 도윤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희는 급히 서진이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어요. 출생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해요. 서진이 복사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2000년 3월 17일 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식 출생 신고는 모두 한 달 뒤인 4월 17일로 돼 있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4월 17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출생 지역도 모두 달라요. 서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민 씨는 서울, 저는 인천, 도윤 씨는 평택으로 기록돼 있고요. 보호자도 모두 달라요. 이게 말이 돼? 도윤이 서류를 빼앗아 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형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보육원에 있을 때 민석이 형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하민아, 너 원래 이름 따로 있더라. 민석이 형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바꿨다더라. 근데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 정말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 이름도 모두 바뀐 걸까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더 복잡한 미스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일부러 떼어놓고 기록까지 조작한 거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도윤이 말했어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윤하경 대표님.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부르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다시 만나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서진이 떠난 후 저와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민아. 네.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숨겼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파헤치면 도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알아야죠.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맞아.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돌았어요. 누가 우리를 떼어놓았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날 오후 저희 셋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제 회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윤하경 대표가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냐고, 혹시 형제가 있는지 확인했냐고. 저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설마 우리 일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야. 너무 우연히 겹치고 있어. 도윤이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민아, 너 보육원에 있던 민석이 형 연락처 혹시 있어? 도윤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혹시 보육원에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 해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사랑의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원장님이 아직 계셨어요. 하민아, 오랜만이구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왔을 때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래, 뭐가 궁금하니? 제가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민아, 그런 걸 왜 갑자기 궁금해하니? 원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민아, 혹시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니? 아니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건 좋지 않아.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민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단다. 지금처럼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의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과 도윤에게 원장님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도윤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혼자 힘으로 알아봐야겠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윤하경 대표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이 소속된 제작사의 최고 권력자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하민 씨, 정말 괜찮을까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게요. 혹시나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강남에 있는 윤하경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층 건물의 최상층이었어요. 비서가 안내해준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윤하경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사실 개인적인 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요? 네. 최근에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만났어요. DNA 검사까지 해봤는데 삼둥이로 나왔거든요. 윤하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모두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출생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런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 해서요. 윤하경이 의자에 기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DNA 검사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아세요? 돈만 주면 뭐든 조작되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윤하경의 태도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혹시 20년 전에 연예계에서 삼둥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지. 그 순간 윤하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하민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가 드릴 조언은 하나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도 말고요. 윤하경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윤하경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촬영장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았어요. 하민 씨, 잠깐 와보세요. 김진우 감독님이 부르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민 씨, 죄송한데 오늘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장비를 잘못 다뤄서 손상시켰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장비를 손상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감독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 사진까지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김진우 감독님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분명 제가 장비를 잘못 다루는 사진이었는데 언제 찍힌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 조작된 거 아닌가요? 하민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바로 촬영장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진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진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제작사 본부장이 서진을 불렀어요. 최근 연출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됐어요. 어떤 불만인가요? 투자자들이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감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체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2주 안에 정리해 주세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 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소속 회사 팀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갑자기 왜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음향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넣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저희 셋은 급히 만났어요. 모두 하루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도윤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윤하경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거네.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무력감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거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업계에서 저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정하민? 아, 그 장비 망가뜨린 놈? 이서진은 투자자들이 싫어한다던데. 장도윤은 음향 실력이 별로라면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져나갔어요. 누가 퍼뜨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민 씨, 도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울고 나서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포기할 수 없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알아내야 해.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모두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도윤이 말했었거든요. 저는 작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색 체인에 S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였어요. 보육원에 올 때부터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서진이 낡은 쪽지를 보여줬어요. 구겨진 종이에 3이라는 숫자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도윤은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하얀 천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파란 실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소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희는 세 가지 물건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S 이니셜 숫자 3 그리고 소연이라는 이름.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혹시 소연이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3이라는 숫자는 삼둥이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S는 소연의 첫 글자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인터넷으로 소연이라는 이름의 연예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소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최고 인기를 누린 여배우. 서진이 화면을 보며 읽었어요. 그런데 2000년 중반에 갑자기 은퇴했네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고요. 저는 유소연의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태어난 때와 비슷해요. 도윤이 말했어요. 혹시 정말 우리 엄마일까요? 다음 날 저희는 연애자료 보관센터에 갔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20년 전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2000년 3월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직원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료요? 유소연 관련 기사나 병원 기록 같은 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유소연 관련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비공개 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2000년 3월 병원 관련 기사는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물어봤어요. 일반 기사라면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료실로 안내해 줬어요. 오래된 신문과 잡지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런데 한 지방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남 산부인과 화재 사건. 2000년 3월 말 발생.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화재로 일부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도윤이 기사 끝부분을 가리켰어요. 소실된 기록 중 일부가 다른 병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20년 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네,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오래된 파일을 가져왔어요. 2000년 3월 기록이네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유삼둥이 조산 산후 격리 요청 비공개. 단 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삼둥이 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라고 하네요. 서진이 덧붙였어요. 유소연이 우리 엄마인 게 확실해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떼어놓았을까요? 비공개 요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 더 진실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S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유소연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유소연을 찾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연예계 관계자들을 수소문해서 겨우 주소를 알아냈어요. 경기도 가평에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희 셋은 가평으로 향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소나무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이곳일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인해 봐야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펜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사진에서 봤던 유소연과 닮았지만 많이 지쳐 보였어요.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유소연이 저희 세 명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니야. 그녀가 뒤로 물러섰어요. 혹시 유소연 씨이신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소연은 저희를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들어와. 유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펜션 거실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벽면에는 아무도 모를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소연은 소파에 앉아서 계속 저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너희들이야. 내 아이들. 저희가 정말 어머니의 아이들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물론이지. 하민이, 서진이, 도윤이. 그녀가 저희 이름을 차례로 불렀어요. 어머니가 저희 이름을 아시나요? 도윤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너희가 태어났을 때. 유소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를 떠나보내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소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기획사가 윤하경이 널들 셋 다 없애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없애라고요? 스캔들 때문이야. 내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활동했거든. 그런데 삼둥이를 낳은 게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했어. 저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각각 다른 보육원에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절대 찾지 말라고 했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싫었어.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 윤하경이 그랬거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유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너희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줬어. 겨우 며칠 보고 헤어졌거든. 그녀는 거실 한쪽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걸 봐. 상자 안에는 작은 케이크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가 적혀 있는데 모두 3월 17일이었습니다. 매년 너희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생일 파티를 했어. 그리고 울었지.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저희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매일 궁금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왜 찾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 물어봤어요. 윤하경이 감시하고 있었거든. 내가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 모든 걸 폭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 임신한 게 아니거든. 유소연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말할 수 없어. 아직도 위험해.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윤하경이 모든 걸 조작했어. 너희 출생신고도, 이름도, 모든 기록도. 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저희가 최근에 당한 일들도 윤하경의 짓이야. 그 사람은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거든. 유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진실을 알아가는 걸 막으려고 할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 윤하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헤어져 있었잖아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도윤이 병원 기록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유소연이 그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너희가 이 모든 걸 알아낸 거야? 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윤하경이 그런 짓을 했는지. 유소연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어. 윤하경의 상사였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더 큰 권력 게임의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20년 만에 첫 번째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희는 본격적인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증거를 모아서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게요. 영상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도윤도 동의했어요. 저는 보육원 기록들을 더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병원 쪽 자료를 더 찾아보겠어요. 도윤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어요. 2주 동안 저희는 각자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서진은 밤낮으로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목은 삼둥이를 찾습니다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낸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저는 전국의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20년 전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분리된 아이들이 저희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서진과 도윤에게 보고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도윤도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어머니가 출산했던 병원의 당시 원장을 찾았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장은 70대 노인이었는데 2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하경이라는 사람이 직접 와서 압박했어요. 기록을 조작하라고 하면서 거액을 제시했죠. 어떤 압박이었나요? 서진이 물어봤어요. 병원 운영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원장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6시 서진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어요. 삼둥이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20년간 숨겨진 연예계의 어둠. 영상은 저희 3명이 각자 다른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과정, DNA 검사 결과, 어머니 유소연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윤하경의 조작 과정이었어요. 병원 기록부터 출생신고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거든요.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대박이에요. 벌써 10만 뷰를 넘었어요.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이게 실화야? 너무 충격적이다. 윤하경이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삼둥이들 너무 불쌍해.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연예계 권력자, 20년 전 삼둥이 분리 조작 의혹, 유명 여배우 강제 은퇴 뒷이야기 공개, 업계 시스템적 은폐 의혹 확산. 윤하경은 기자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윤하경 대표님, 삼둥이 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유소연 씨를 압박한 사실이 있나요? 출생 기록 조작에 관여했습니까? 윤하경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년 전 저희 자녀도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피해 사례들이 계속 제보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커졌어요.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예계 권력형 비리 및 아동 분리 사건 수사 개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저희는 검찰에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피해자분들께서 용기 내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로 보입니다. 저희의 증언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같은 시간 어머니 유소연도 검찰에 출석했어요. 20년 동안 침묵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더 빨리 용기를 낼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수사 결과 윤하경의 혐의가 속속 드러났어요. 출생 기록 조작, 공무원 매수, 협박 등 다양한 범죄가 확인되었습니다. 2주 후 윤하경은 구속되었어요. 연예계 권력자 윤하경, 아동분리 조작 혐의로 구속. 뉴스를 보는 저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복수가 이루어진 것은 기뻤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가평 펜션에서 만났어요. 내 아이들, 이제야 진짜로 찾았어. 어머니가 저희를 번갈아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서진도 말했어요. 20년이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엄마가 평생 너희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윤하경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다른 공범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3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삼둥이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진짜 생일을 맞는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가평 펜션 거실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작은 케이크 3개와 24개의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24개예요? 도윤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놓친 20번의 생일과 올해까지 합쳐서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보냈던 모든 생일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촛불을 켜볼까? 어머니가 성냥을 들었어요. 하나씩 촛불이 켜질 때마다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생일 축하해, 내 아이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셀카봉을 펼쳤어요. 우리 첫 번째 가족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저희는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았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이 저희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서진이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삼둥이인데. 도윤이 말했어요. 다음 생일엔 더 큰 케이크 먹자.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이걸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상자 안에는 S 모양의 목걸이가 3개 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를 낳았을 때 준비한 거야. 하나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제야 완성할 수 있겠네. 저희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목에 걸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됐어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서진이 말했어요. 맞아요.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도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 같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함께 살자. 너희가 원한다면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고, 서울에 집을 구해도 되고, 전 여기가 좋아요. 서진이 말했어요. 저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도윤도 동의했어요.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가평의 산속 공기는 깨끗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저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펜션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갔어요. 멀리 가평천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봐. 강이 흐르고 있어. 도윤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인생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겠지? 서진이 말했어요. 그래.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자란 게 자랑스러워.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자신의 힘이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20년 늦은 시작이지만 서진이 말했어요.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함께요. 목에 걸린 S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 식당에서 저희는 첫 번째 가족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생일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미역국이네. 제가 말했어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저희는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여기서 작은 영상 제작소를 차려볼까 해요. 서진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음향 작업실을 만들어 볼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촬영 장비 대여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셋이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가족 사업이 되는 거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